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1년째 살고 있는 전현재라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백마역 앞에 한성부동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조정지역 해제 발표하고 나서 문의가 갑작스럽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초기 시장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물론 갭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선발대이고 우선 촉도 빠르고 실행도 빠르고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조정지역 해제 발표가 난 11월 7일 이전에 벌써 움직임을 이제 실행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해제 발표가 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문의는 계속적으로 진행은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갭을 좀 적게 투자할 수 있는 20평대 그런 물건들이 이제 아니면 또 과거에 급매물이었던 거, 부동산 시장 내내 좋지 않았던, 경기가 좋지 않았던 내내 급매물이었던 것들은 소화가 좀 많이 되었고 네이버나 이런 데 나오는 그 가격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가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손님들은 네이버를 뒤져보고 금액이 얼마인지 시세가 얼마인지 나와 있는 물건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꼼꼼히 보시고 오시는데 이미 그 물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와서 사실은 부동산에 오셔도 부동산 내부적으로 보는 그 망이 있잖아요. 부동산들끼리 보는 망. 그 망에 있는 그 자료조차도 실제로 주인분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그거 지금 보류하겠습니다. 홀딩하겠습니다. 가격 변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물건 가격은 지금 일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그건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이 돼버렸고 그걸 이미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죠. 부동산에서 그거를 뭐 미끼로 쓰기 위해서 올려놨다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주인분한테 그 몇백 건의 물건을 다 확인해서 컨펌 받아가지고 새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발품 팔아서 부동산에 오셔서 알아보셔야 되고 부동산도 그 상황마다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물건의 변동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거래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인분들이 거래가 다 이제 금액이 클로징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 계좌번호를 주시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큰 시기에 당연히 올 수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별, 주기별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갭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10월 말부터 소형 평수 20평대를 선호하시는 것들을 이제 투자하셨는데 그 물건이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서 자료를 검색하고 오신 조정 해제가 된 발표 이후에 자료를 보고 오신 분들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없네. 그런데 가격이 변동해서 올라갔네. 그러면 내가 하기는 좀 그러네. 라고 해서 지금 한 최근 발표된 이후 그 다음 주 한 11일부터 최근 한 주 동안은 액션을 못하는 거죠. 가격의 폭이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투자를 분명히 하려고 마음은 먹고 오셨는데 가격 변동 폭이 달라졌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시고 지금 망설이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야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20평대가 2, 3천이 변동이 됐네라고 하면 그 2, 3천대의 가격 변동폭이 다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 본인이 어떤 실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초기에 투자했으면 내가 향후에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 변동이 됐을 때 내가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5천이다 1억이다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차이가 줄어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이 시기가 한 1, 2주 지나가고 나면 11월 말이 지나고 12월이 되고 하면 지금 조금 올랐던 그 가격들도 이미 또 거래가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그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미 또 그 물건이 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위험 요인 리스크하고 같이 동반되는 거 분명히 맞고요. 실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상황을 단지 전해드리고 싶었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일이 오시는 분한테 답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이 자료 그나마 듣고 오시고 보고 오시면
조금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오셔서 당황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의 조정지역 해제 건만 일산의 이슈였다면 사람들이 조정지역이 해제됐어 그리고 여기 달려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정지역이라는 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뭐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규제가 있지만 그런 아무런 규제가 없는 지역들이 사실 경기 저희 수도권을 벗어나면 많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거기 투자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산이 조정 대상 해제가 됐지만 그거 말고 향후 가능성 있는 좋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오시는 분 모두에게 브리핑을 사실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를 해드리기가 요즘 너무 이제 좀 시간이 빠듯해서 굉장히 막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그게 좀 속상해서 그냥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다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볼게요. 여기가 지금 일산, 동구, 서구 포함한 일산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표시한 건데 여기가 대곡에서부터 경의 중앙선 지금 백마를 지나서 일산 이제 저쪽 이제 운정으로 들어가는 경의 중앙선 축이 되고요. 여기에는 GTX 라인이 들어가는 이제 킨텍스까지 GTX 선이 됩니다. 여기 1기 신도시 초기가 여기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가운데 정발산을 기준으로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가 있습니다. 백마역에서 내리시면 가운데 초록색 부분을 따라서 호수공원을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녹색 부분을 거쳐서 일산역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와 서구를 비교하면 여기에 백마역이 이슈가 있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일산선이 또 인천에서 들어와서 일산선에 이슈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것들은 개별적으로 공부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 동구 같은 경우에 여기가 백마마을, 강촌마을, 여기 마두역 중심권이 있고요. 여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일산 여기 후곡학원가가 있고 여기 주역 그 다음에 여기 주염역 주변이 있어요. 초기 일산 신도시가 92년부터 그때 일산 신도시는 이 3호선 라인이 교통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두역 동구의 마두역이나 서구 주염역 여기가 이제 핵심이었었죠. 호수도 가깝고 호수 조망도 되고 지금 현재도 여기가 매가는 높습니다. 그래서 주염역 마두역 쪽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슈는 사람들은 뭘로 보느냐면 이 경의선 축으로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대곡 소사선이 들어온다고 하는 게 2021년 7월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일산에서 부천 이런데 대곡 대곡 소사선 부천 소사까지 갈 일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까지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 대곡 소사선이 경의중앙선에 들어오는 이 대곡을 서기 전에 김포공항을 서게 됩니다. 그럼 김포공항에서 우리가 대곡 소사선을 여기서 일산이나 이 백마를 경의중앙선에서 대곡 소사선의 김포공항역으로 가면 거기에서 이제 환승을 해서 여의도 가는 게 이제 20분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그거 2021년 정부에서 발표한 킨텍스 여기 GTX 여기 들어오는 GTX 라인 A 노선이 2023년 12월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2023년 12월보다는 당연히 늦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그것이 2024, 5년이 되겠죠. 그러면 소사선 이슈가 있은 다음에는 이제 GTX A 노선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개통이 되면 킨텍스 부분에 지금 올해 입주 물량 7,000세대가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 거기 평당가 1,800이 넘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여기에 킨텍스가 개통이 되는 시점이 되면 대곡역 지금 구상은 나와 있는데 가보시면 그냥 맨 땅이에요. 그렇지만 전국구에서 눈독을 들인 땅이어서 이미 평당가는 400을 넘었고 대지 같은 경우에는 550 이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GTX가 개통되는 이 시점이 되면 대곡이 본격적으로 이 시행대로 이제 이루어져서 거대 환승역 A 노선의 거대 환승역이 되는 거죠. A 노선의 대곡이 거대 환승역이 되는 것처럼 GTX, BC 이런 것들이 이제 청량리, 삼성, 용산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 환승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TX가 개통이 되는 이 시점과 맞물려서 대곡이 분명히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 그 GTX 킨텍스역이 살아나면서 개통이 되면 그 전에 늘 말로 나왔던 일산의 교통대책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재탕 삼탕하는 그런 교통대책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늘 뭐 방송 영상 밸리 K컬처 밸리 테크노타운 이런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GTX가 개통이 돼야 여기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시행이 된다라는 거죠. GTX 축이 없이 여기가 지금 바로 개발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늦어져서 GTX가 2024, 5년이라고 하면 대곡이나 킨텍스 주변 여기 지금 이렇게 그 장밋빛으로 그 청사진을 내놓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 일산 1기 신도시가 비로소 92년부터 시작해서 94년까지 여기 주염역, 마두역 3호선 처음 축이었던 그 부분 92년부터 94년까지 입주했던 그런 것들이 30년 연한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GTX 개통이 되면 대곡이나 이런 그 킨텍스역 주변이 살아나면서 이 1기 신도시 일산은 아마 그 고양시에서 리모델링 시범지구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서 그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리모델링은 우리가 15계층 이상 3계층 올릴 수 있는 거라 사업 수익성에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기 이미 GTX가 개통이 됐고 소사선 똘똘한 지하철 하나 들어와서 지금 이거 3호선 타고 우리 강남 가지 않습니다. 일산 사람들. 그런 상황이 되면 리모델링 이슈에다가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롱텀으로 가셔서 여기를 만약에 때려부실 수 있는 재개발은 아니니까 재건축으로 가시게 되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동구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그냥 설명드릴게요. 여기 큰 차도 여기가 큰 차도고 여기는 이제 중간에 뭐 차도가 이렇게 한 2개 정도 더 있고 마두역 큰 차도가 있어요. 근데 요런 부분이 끝 사이드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신도시 1기 신도시 들어갈 때는 사선 제한이라는 거 건축법 적용 받았기 때문에 끝부분이 낮아요. 층고가 가운데로 갈수록 높아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재건축이 되는 경우에는 층고가 낮은 단지를 가지고 있는 단지는 용적률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동구와 서구를 비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구는 지금 여기가 분홍색 보이는 이 부분이 학원가예요. 그리고 여기가 또 분홍색으로 보이는 마두역 축으로 상업지구예요. 서구는 여기 분홍색이 후곡학원가예요. 여기 주염역 중심으로 또 분홍색 보이는 곳이 상업지구예요. 여기 웨스턴동 그 라페스타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 후곡 학원가나 일산 동구의 학원가는 여기 마두역이나 주염역의 학원가는 다르게 여기는 학교나 학원 조성된 학원가기 때문에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그렇게 이제 청소년 위해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냥 학원가예요.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조성된. 그래서 여기 학원가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경의중앙선 축으로 투자하시는 거, 그런 것들은 저는 공부를 잘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1기 신도시 들어왔을 때 마두역, 주염역 축이었던 이 3호선 라인은 초기부터 호수조망을 비롯해서 이제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런 백마나 일산 이런 거보다는 높게 올라가 있지만 향후로 보기에는 투자에 대한 거라면 이 경의선 축을 저는 더 선호하고요. 우리가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됐을 때 마두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여의도를 간다고 치면 얘는 대곡에서 갈아타고 김포공항에서 또 갈아타야 그 여의도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김포공항 환승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 그냥 대곡에서 갈아타지 않고 바로 김포공항에서 한 번 갈아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자사고를 전부 폐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모든 학교가 인문고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모든 학교가 인문고가 된다라는 거는 대학에 서열이 있는 한 그 인문고 안에서 또 서열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돼요. 강남의 대치동이 유명하듯이 여기 일산 같은 경우에는 백마학원가, 후곡학원가를 중심으로 이제 또 인기 지역, 인기 학교가 또 그 안에서 또 선호가 이제 갈릴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동구의 학원가와 서구의 학원가를 비교하는 것 중에 저는 학원을 한 15년 넘게 운영한 경력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 투자자분께서 오셔서 동구에는 고등학교는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일 비즈니스 고등학교 있습니다. 여기 신일 정보산업고 있고요. 여기 예전에 주엽 공고였던 그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세 군데가 지금 그 실업계 고등학교예요.
인문고가 주역고하고 여기 대진고, 여기가 이제 인문고고, 초중으로 보면 여기 오마초 오마중 있는 여기 신일 있는 여기, 요 가운데 부분, 여기가 제일 인기 학군입니다. 학군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동구는 정발초 정발중이 있는 요 부분, 백석고 있는 여기 가운데 부분이 학군으로는 최고 인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여기는 고등학교 인문고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리백이라고 해서 백석, 백마, 백신을 포함해서 뭐 풍동으로 가서 풍동이나 세원고, 여기 안국고까지 최근에 전부 인문고예요. 그러면 어느 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학군으로 가면 저는 강력 동구가 맞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투자를 짧게 1년을 해야 될지 10년을 할 수 있을지 뭐 5년을 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한다든지, 뭐 본인이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는지 어느 지역에 중심을 두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셔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투자는 공부를 하신 분한테는 분명히 투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으신 분한테는 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1000, 2000 올랐기 때문에 달려들지 못하면 당연히 그 망설이는 거 맞으세요. 그런데 향후 비전을 보려면 공부하셔야 이게 지금 요만큼 2, 3천이 오른 거가 그래도 들어갈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